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투자 실패의 진짜 이유가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봤죠. 하이에나와 먹이감 구조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구조에 빠지게 될까요? 평소에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투자만 하면 감정적이 되고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 답을 과학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압박을 받으면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하나의 실험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1908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예르크스와 존 도드슨이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예르크스 도드슨 법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법칙은 간단히 말해서 이렇습니다.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성과를 향상시키지만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성과를 크게 떨어뜨린다. 그래프로 그리면 영유자 모양이 나와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성과도 좋아지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급격히 나빠지는 거죠. 이게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시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긴장하면 집중력이 높아져서 평소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지죠. 평소에 다 알던 문제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쉬운 계산도 틀리게 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진짜 잘하네 하는 선수들은 보통 압박감을 즐기거나 아니면 압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안전한 기존 방식에만 집착하게 되죠. 혁신은커녕 평소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투자는 어떨까요?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 손실을 보면 안 된다는 압박이 클수록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우리 뇌에 원래 있던 편향들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빨리 확정하려고 하고 손실이 나면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합니다. 혹시 더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작은 이익은 성급하게 확정하고 곧 회복될 거야 하는 희망 때문에 큰 손실은 계속 키우게 되는 거죠. 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 편향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 기준점 편향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로 접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투자에서는 보통 매수 가격이 기준점이 되죠. 예를 들어 1만 원에 산 주식이 8천 원이 되면 시장의 다른 모든 정보보다도 내가 1만 원에 샀다는 사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1만 원까지는 올라가야 팔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 회사의 실제 가치나 시장 상황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압박이 클수록 이런 주관적 기준에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 확증 편향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이에요. 한번 어떤 주식을 샀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만 눈에 들어오고 부정적인 뉴스는 언론의 과장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만 읽게 되고 반대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잡음으로 여기게 됩니다. 네 번째, 탐욕과 공포의 악순환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 불안이 편향을 키우고 편향이 다시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혹시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성급하게 매수하고 혹시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패닉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불안은 더욱 커지고 다음 투자에서는 편향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게 되죠. 이런 편향들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험을 다시 생각해보죠. 쉬운 문제들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어려운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준점 편향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기준점이 되어버린 거죠. 이 문제를 못 풀면 안 된다는 압박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경기에서 실점을 당한 팀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실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공격 기회가 와도 안전한 플레이만 선택하게 됩니다. 또 실점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편향을 키우고 그 편향 때문에 정말로 더 많은 실점을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클수록 새로운 방법보다는 예전에 해봤던 안전한 방식만 고수하게 됩니다. 혁신할 기회가 있어도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이제 이 모든 것이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압박감이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 손실을 보면 안 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이요. 이 압박이 예르크스 도드슨 법칙에 따라 우리의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원래 있던 편향들이 증폭됩니다. 작은 이익은 성급하게 확정하고, 큰 손실은 끝까지 버티고, 매수 가격에만 집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 결과 실패가 발생하고 실패는 다시 더 큰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정말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기면서 다음 투자에서는 편향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심리적 함정의 정체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압박을 받으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편향들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개인적 실패들이 어떻게 모여서 시장 전체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지 그 완전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6단계로 이루어진 악순환의 고리, 그리고 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생각 자체가 시장을 정글로 만들어버리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아마 이 시리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